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영상 끝부분은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끝부분이 20분 정도를 아마 먹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영상의 오늘 길이가 꽤 길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좀 하는데요.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좀 이해를 해 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끝부분은 꼭 보셔라. 안 보면 뭐 약간의 좀 손해일 수도 있겠죠. 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일단 양해를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는 바입니다.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미 연준 은행감독 부의장 후임으로 세라 레스킨 전 재무부 장관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부의장 한 명과 연준 이사 두 명, 총 3명을 지명을 해야 되는데 후보도 일단 검토 중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내년에 어차피 이 후보군이 그 예정대로 만약에 되었을 경우에 이 사람이 매파적인 형태의 성향을 더욱더 지지를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것인지에 따른 물음표가 좀 생기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대목은 금리 인상 속도가 진짜 빠를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달라진다. 라는 부분을 여기서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누가 되느냐도 우리는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치먼드 연은에 따르면 공급업체의 조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신규 주문 잔고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으며 재고는 낮은 상태가 지속되었다라는 설명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CDC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부르죠. 예, 코로나 무증상 확진자에 따른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증상이 없는 자에 한해서만 하는 것이고요. 증상이 있으신 분은 제외가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5일만 권장 또는 여기에서도 정말 어쩔 수 없이 만약에 하게 되면 대면 시 마스크는 필히 써야 되고 외출까지도 가능한 뭐 주도 있다라고 합니다. 밀접 접촉자의 경우 백신을 접종한 경우 모두 격리를 피할 수가 있지만 부스터샷 접종한 경우에만 격리가 면제가 된다라는 좀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중국의 소식으로 인민은행이 부동산 산업을 건강하게 발전시키려고 합리적인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라는 발표를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금융 건전성 관리 제도를 안전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으며 부동산 산업과 선순환 건강한 발전을 촉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통화 정책 관련해서는 이번 내용에서도 유동성을 유지할 만큼 합리적인 부분에서 좀 검토가 진행을 할 것이다. 그리고 환율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언급을 또 해주기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 추이는 96.16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방역 조치가 좀 땡겨지면서 완화되면서 그 요인으로 약간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810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우려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한 해지 수단으로 금융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일 대비 소폭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추가 봉쇄 조치가 없을 것이라는 소식에 해당 변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부각이 되었고 원유 수요 증가가 기대감이 살아나며 상승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맥스 전직 임원 그렉 듀이어가 형사재판 내년 10월로 연기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21년도 가장 돋보였던 알트코인 5종은 올림푸스, 시바, 엑시 인피니티, 디센트럴랜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21년도 리뷰라고 해서 존재감을 과시한 알트코인 그리고 NFT 열풍이었다. 자, 리플은 1월과 4월 달에 거의 8배를 상승을 했으며
아베, 유니스왑 같은 디파이 토큰도 가격이 급등을 했다. 물론 상반기 때는 디파이가 인기가 좋았죠. 그 뒤에 또 아주 그 짧은 시간 안에서도 NFT가 갑자기 치고 나오면서 NFT 자체도 엄청나게 급등을 또 많이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뭐 최종 승리자라고 보면 NFT가 제일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받기도 해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위믹스 부분에 따른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갈라가 국내 최초 상장, 위믹스에서도 거래가 지원이 된다라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본시장 데이터 전환이 좀 빠르다. 디파이판 커질 수 있다. 이제 S&P 글로벌에서 나왔던 보고서를 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짧게 이야기를 하면 이거 뭐 파이낸스에 따른 프로세스 부분을 보게 되면 좀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사람 거치지 않고 오토메이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판이 커질 수 있다. 그리고 그만큼 코스트 비용 매우 아끼고 빠른 속도로 해서 업무 처리되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연 기금을 묶어놨던 이연 기금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다른 쪽으로 투자 쪽으로도 또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지금의 현금 흐름에 대한 그런 속도는 더욱더 더 빨라질 것이다. 그거에 따른 그 효과도 상당히 파격적으로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준비한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렇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솔라나 지갑 팬덤이 모바일 앱을 내일 출시를 하겠다라는 내용과 올해 NFT 거래량이 130달러까지 증가를 했다. 그래서 미 상원이 비트코인 소유권 달러보다 더 집중되어져 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채굴회사가 선방을 먼저 쳐서 많이 이득을 취했고, 그 전에 미리미리 투자했던 사람들도 그 부분만큼 또 많이 가져가기도 했었고,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뭐 집중이 더 되어져 있다, 뭐 탈중앙화에 안 맞다, 그거는 다 언론적인 부분이고요. 경제적인 측면으로 보면 세상에 탈중앙화 모델은 없습니다. 네.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 왜냐하면 집중식 구도로 일부 물량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볼 거냐 인데요. 어차피 결과론적으로는 물량에 갖고 있는 그 소유권으로 또 그 거버넌스를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이 중앙화된 그 부분을 개입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탈중화가 되면 실질적으로 어떤 안건을 올렸더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냥 나는 현 상태 유지해서 계속 프리미엄에 따른 그 이득만 챙겨 먹고 아무런 행동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자리 지키기 용도로만 쓰일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별로 좋진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의 코인의 스타일을 보게 되면 스타트업에 가깝기 때문에, 스타트업 드라마를 보셨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분권 부분에 있었을 때도 누군가 의사결정권이 좀 지분이 많은 사람 말을 좀 따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은 이쪽으로 좀 더 편중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조금은 그렇다.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부분으로 그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걸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델 자체가 약간의 과거에 있었을 때 좀 마케팅 용도로 좀 많이 쓰였기 때문에 그게 좀 안 맞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지향하는 것만 맞긴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어떤 부분으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었을 때는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다음으로 신세계 서울 옥션에 투자를 한다, NFT 경매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해서 신세계 그룹 자체에서도 이제 그분의 수장의 어머니격, 그리고 그분의 자녀의 이제 딸뻘 격이 생각보다 그런 예술품에 관심도 꽤 높습니다. 그리고 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시너지 효과가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좀 관심도를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립토 콘도 대표가 비트코인 관심 떨어져도 끝까지 남을 사람들이 승자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도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웃긴 건 당연하죠. 근데 대부분
이거를 오랫동안 들고 가기가 좀 고통스럽죠. 그리고 그게 막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막 성과가 안 나오면 주로 제가 제 구글에서 트렌드 부분을 빅데이터로 뽑아가지고 보게 되면 되게 좀 재밌는 부분은 젊은 층일수록 빨리빨리 이탈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약간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기다림에 따른 미학을 좀 두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제 산전수전 좀 겪었고 투자의 경험치가 어느 정도 내공이 쌓이다 보니까 고 연령자일수록 그게 존버가 좀 가능했던 것 같고요. 젊은 층일수록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그 약간의 본인의 사정과 또 결혼과 이런 부분이 좀 결집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상대방이 또 그런 많은 기간 동안 기다려주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또 복합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에이다 덱스 첫 썬데이 스왑 보안 감사를 완료했다라는 내용과 보고서 디파이 내년에도 기존 금융 시스템에 보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레스케일 19,097 만화 추가 매입했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한 은행에 100만 달러 보상 제시를 시세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어, 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신뢰 부분하고 덩달아 우리 거래소 부분에 따라서 이런 지급 보증 부분 좀 잘 좀 해주라.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 보상 부분도 제시를 했으니 잘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설득이 잘 먹힐지는 모르겠습니다. 은행은 워낙 돈이 많기 때문에 뭐 100만 달러에 막 움직이거나 그런 인물이 아니죠. 더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더 내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FTX가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 어쩔 수 밖에 없는 게 뭐 상장 부분에 따른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가의 베테랑 투자자가 비트코인은 죽지 않았다. 내년에 20만 달러 가능하다. 톰리 또 약간의 좀 섣부른 발언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왜 하필 금리 인상 시기에 이거를 딜을 했을까요? 저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 성향 스타일, 투자 스타일을 아실 것이니까 알겠지만 저는 이 차트 부분에 있었을 때도 이 끝에서 끝까지 전 먹는 전략은 안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너희 새끼 넌 틀렸지 뭐 이렇게 저는 추세적으로 스탠스를 잡아가지고 이제 먹는 전략으로 가져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추세 관점으로 계속 하겠지만 저는 약간 매우 보수적으로 내년을 그렇게 전략을 좀 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 방향에 있어 제 주관대로 뚜렷하게 진행을 할 거라서 실패를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간은 뒤짐지고 있다.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이유라고 나와져 있죠. 첫 번째, 레거시 금융의 해묵에 문제가 좀 있다. 자, 보도에 따르면 연준의 부의장 자리가 매파적인 선장 인물이 새롭게 추천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장애물이 될 것 같고, 둘째, 디지털 자산 시장 내부의 수급이 좋지 않는 기류가 좀 감지가 되어 가고 있다. 세 번째, 기관의 투자자들이 한 발 물러서는 징후가 나왔는데 선물 만기 부분에 따른 측면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에 있다 보니까 그 선물의 영향에 따른 만기 시점으로 지금 시장이 약간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측면으로도 좀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 정부에 압류된 비트코인 대다수 현금화를 좀 시켰다. 그게 35억 달러 규모 부분을 압류를 했는데 이걸 대다수 현금화를 했는데 이게 한 방에 팔았는지 쪼개서 팔았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것도 일부 영향을 뭐 주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웹젠이 위메이드 위믹스 플랫폼에 합류됐다라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요거를 또 준비를 해 왔습니다.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장기적인 블록체인, 메타버스 사업 계획, 그리고 그동안 투자자들께서 많이 질문 주셨던 미르포 글로벌 출시 및 중국 출시 계획 등 사업 현황 관련하여 장사 장영국 대표이사님께서 애널리스트 여러분 및 투자자분들의 질문들에 답변하시는 형식으로 기업 설명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코어밸류 인베스트먼트의 조진우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공시통해서 소식 들었습니다마는 향후 중장기적으로 이 블록체인 사업, 거래소 사업에 얼마나 그 비중을 두고 참여하실 계획이신지 좀 중장기적인 플랜을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2대 주주로 된 그 회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빗썸 경영에도 또 참여하실 건지 아니면은 그냥 재무적인 투자자로 남아 계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거래소가 결국은 향후 전개될 메타버스와 가상자산 이코노미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이나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 규모 상승으로 인한 재무적 효과만이 아니라 앞으로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업 분야가 거래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 그다음에 가상자산이라는 경제 자체가 국경이 없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글로벌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의 여러 거래소들이 있지만 특히 빗썸 같은 경우도 훨씬 더 글로벌해서 기회를 엿볼 거로 보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업이 될 것이고 재무적으로도 훨씬 더 큰 사업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덴트에 저희가 투자하게 된 거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빗썸 때문에 한 것이고요. 빗썸의 주주 관계가 여느 회사하고 달리 사실은 굉장히 많은 주주들이 참여하고 있고 또 다단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통의 M&A 같은 경우는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하면 인수가 완료되고 하는 식의 어떤 간단한 형식이었다면 사실은 빗썸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좀 이런 복잡한 구조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그다음에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거의 어떤 첫 번째 단계가 어제 공시했던 이제 비덴트의 지분을 확보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확정된 것이 없고요. 계속 협의하고 협상하고 또 빗썸을 키워나가면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금융투자의 이문종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기회 감사합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미르포 관련해서 중국 퍼블리셔 선정이 원래는 상반기 안에 발표가 가능한 걸로 보고 있었는데 조금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셔 선정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그거에 이어서 경쟁사가 외자 판호를 발급받기도 했는데 저희도 외자 판호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빗썸 관련해서도 질문이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2대 주주로 올라서는 것 같지만은 이게 직접적으로 경영이 참여한 구조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씀하셨듯이 주주 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빗썸이 아니고 일단 비덴트를 통해서 2대 주주가 되면서 빗썸을 또 경영을 하게 됨으로써 제약은 없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미르포 중국 퍼블리셔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상반기 내로 결정될 것 같다고 전망을 했는데 시간이 좀 도가 됐고요. 근데 도가 된 사유가 이렇게 나쁜 사유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서 추가 질문 해주신 것처럼 중국 내에서 어떤 외국 게임에 대한 판호, 특히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 상황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사실은 원래도 미르 라이센스 게임들의 판호는 문제 없다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더해서 좀 더 환경이 좋아지고 있어서 그런 좋아진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서 좀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르포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튼 그래도 계약을 아무튼 올해 안에 끝내고 올해 안에 판호 작업까지 끝낸 다음에 내년에 중국에 출시하는 거를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경영 참여라는 거는 사실 이게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대주주라든가 경영권을 갖고 있다든가 하는 것들은 되게 명확하지만 경영 참여라는 거는 그 레벨에 따라 되게 달라질 텐데요.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전략적 제휴를 하면서 어떻게든 아무튼 위메이드의 역량을 빗썸이 더 좋은 회사가 되는데 활용하겠다라는 게 양사가 이제 합의한 거고,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어떤 식으로 위메이드의 역량이 도움이 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케이프 투자증권의 최준성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이번에 비덴트에 투자를 진행하시게 되면서 BW로 진행을 하시게 되는데, 좀 BW 진행하게 됐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리고 향후 신주 인수권 행사도 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어쨌든 지금 빗썸의 경영에 좀 참여를 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저희의 지금 사업과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비덴트가 약 1년여 전에 이미 BW 발행을 결의를 해놓은 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덴트에 투자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새로 에쿼티나 이런 걸 발행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발행을 결의해 놓은 BW를 활용할 것인가를 협의를 하다가 기존에 발행해 놓은 BW를 활용하자라고 해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의 계획은 뭐 지금도 이 BW가 인더머니 상태니까 당연히 이런 상태가 유지되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전략적 제휴를 통해 지금의 가치보다 몇 배의 가치를 만들자는 게 취지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행사하겠다, 행사해서 주주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메이드가 하는 이제 게임 사업이나 메타버스 혹은 가상자산 사업이 있긴 한데, 이게 사실 거래소 사업과는 단기적으로 딱 시너지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빗썸이 하고 있는 일과 관련해서는. 하지만 이제 빗썸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전개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글로벌 전개에 있어서는 사실 저희도 게임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나 가상자산 쪽으로 이미 경험해 본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양사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C스퀘어 자산운용의 이창성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혹시 현재 순연금 수준이랑 향후 자금 조달 니즈가 있는지, 그리고 또 비덴트나 빗썸에 대해서 추가 투자 계획도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번 저희 투자건에 대해서 저희는 좀 저희 외에 또 다른 투자자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저희 순연금 수준은 원래 한 1,100억, 1,200억 정도 있었는데요. 그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이번에 500억 정도를 투자했으니까 한 700억 정도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계획하고 있는 자금 조달,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빗썸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전략적 제휴든 뭐 경영 참여든 아니면 추가 투자든 점점 확대해 나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비덴트의 BW가 발행을 결의한 건 500억이었고요. 그 500억 전부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시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전부 다 했습니다. 다른 투자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케이프 투자증권의 최준성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질문 기회 다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이번에는 좀 저희 본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미르4 글로벌 출시가 이제 곧 얼마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제 저희 사전 예약 일정과 뭐 출시가 언제쯤 진행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오딘이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전에 저희가 엑셀 게임즈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도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좀 매각이 될 것 같다라는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라이온하트 스튜디오가 매각이 된다면 저희는 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그리고 뭐 이 지분을 활용해서 향후 추가적인 스튜디오 투자가 있을 것은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르포 글로벌은 제가 계속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 게임으로 모바일, PC 모든 플랫폼에 그리고 스팀까지 더해서 출시하는 거를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은 조만간 한 몇 주 내로 사전 예약은 시작을 할 거고요. 8월 말에 론치하는 걸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지금 현재 출시를 위해 개발팀과 사업팀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지켜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늦어져도 뭐 큰 차이는 아니어서 8월 말 정도 오픈한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오디는 뭐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성공에 맞는 라이온하트 지분에 대해서 어떤 거래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그 창업할 때 투자한 그 지분이라 창업자랑 같은 포지션을 취해요. 그러니까 창업자가 매각할 때 같이 매각하고 하는 그런 식의 포지션을 지금까지 취해왔는데 그런 포지션을 취하면 지금 현재 뭐 앞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의 가격에 팔릴지는 불확실하지만 굉장히 큰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투자의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똑같은 사례 발굴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KB 자산운용 싱가포르의 김영섭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저 미르4 중국 퍼블리셔 선정 관련돼 갖고 그 올해 안에 파노 작업까지 마친다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친다는 게 파노 발급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 그러면 뭐 파노 신청을 말씀하시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이게 파노가 사실 굉장히 외생 변수적인 요소인데 저희가 좀 타임라인을 올해 내로 이렇게 잡으실 수 있는 좀 다른 근거가 있으시면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 미르4 글로벌 출시 관련인데요. 뭐 최근에 한국 MMO들이 글로벌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도 하고 뭐 좀 고전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좀 글로벌을 어떤 차별화 포인트로 공략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파노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외생 변수이기 때문에 일정한 불확실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상적으로 된다면 한 3개월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3개월 플러스 1, 2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올해 안에 파노까지 발급받는 거를 저희가 일정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글로벌 서비스라고 불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습니다. 보통 게임 업계에서 쓰는 표현은 이제 서구권, 웨스턴에 출시하는 거를 이제 글로벌 출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사실 저희는 이번에 정말 글로벌 출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13개 언어의 글로벌 출시를 MMORPG가 하는 거는 거의 첫 번째 사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MMORPG 게임의 특성 때문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되게 하나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과 블록체인의 이코노미를 적용하는 첫 번째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임인데요. 아무튼 이번에 저희가 의도한 대로 그런 게임 내의 경제 그리고 게임 내의 경제가 게임 밖으로 확장이 된다면 가상자산과 메타버스의 어떤 새로운 전형을 보여줄 거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한금융투자의 이문종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추가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위믹스 관련해서인데요. 최근에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들이 좀 심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경영을 하고 있는 곳에 코인이 상장된 경우들이 좀 문제가 됐던 경우들이 있어가지고요. 저 위믹스 코인은 내부적으로 판단하시기에 뭐 빗썸에서 상폐하고 다른 데 다시 상장시켜야 되는 뭐 그런 이슈는 없으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르포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매출 순위 같은 경우가 떨어진 걸로 판단이 되는데 여기서 뭔가 이제 다시 봉합시키거나 혹은 이 수준을 유지시키실 만한 대규모 업데이트가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상장 폐지와 관련된 사항은 없는 걸로 저희 쪽으로나 아니면 비썸 쪽으로도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믹스는 위믹스 사업대로, 비썸대로 국내에서는 진행이 될 것 같고 아마 본격적인 협력은 국외에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르포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의 라이프 사이클이 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초반에 흥행이 중반기에 접어들면서 안정화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이 지금 떨어지는 속도나 떨어져서 지금 유지되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되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추가적인 테마라든가 시나리오 테마라든가 추가적인 캐릭터라든가 직업이라든가 하는 것들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지금의 현재 수준을 유지해 나간다면 롱런하는 스테디셀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KB 자산운용 싱가포르의 김영섭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추가로 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중국 퍼블리셔와 협상이 좀 딜레이가 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게 그러면은 상황이 바뀌어서 파트너를 신규 선정하는 프로세스로 다시 돌아가셔서 아직 파트너를 선정 중이신 건지, 안 그러면 최종 계약 조건을 조율 중이신 상황인 건지, 계약 조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길어지기 때문에 지연되신 건지, 좀 어떤 형태의 지연이신지 궁금하거든요. 그 부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협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저희가 이제 중국 사업을 위해 협상을 할 때, 중국 업체들과 협상을 할 때, 저희는 하나의 업체랑만 협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를 협상의 열의에 몰아넣는 경우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기존에도 여러 개 업체하고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최근에 어떤 한국 게임에 대한 상황의 변화 때문에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관심 있는 업체들이 더 많아지고 또 적극적인 업체들이 많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정동투자자문의 박종민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빗썸이랑 빗썸 홀딩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두 회사의 주주와 관련해서 저희 회사가 활발하게 소통을 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같이 보조를 맞추거나 하는 주주 관계가 있는 주주분들이 있으신가요? 회사에서 지금 현재? 이상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빗썸 코리아의 비덴트라는 회사가 빗썸 코리아의 10%를 갖고 있고 또 빗썸 홀딩스의 34%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덴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주주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흥국증권의 강석호 님입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한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하반기가 시작된 시점이다 보니까 좀 이른 질문일 수도 있지만, 2022년에 위메이드가 가장 크게 목표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 게임 사업 본업과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 그 두 부분으로 좀 나눠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되게 거대한 질문이라 제가 다 설명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크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생각나는 거. 2022년은 저 게임으로 본다면 미르포의 중국 출시가 가장 큰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주지하시다시피 미르의 중국에서 영향력은 한국에서 리니지 영향력보다도 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큰 성과, 지금까지 저희 회사에게 유례없던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게 미르포 중국 출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상자산 쪽으로는 이게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미르포 글로벌 게임이라든가 하는 그 블록체인 기반의 여러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임들이 올해 내년에 걸쳐 출시가 되는데 뭔가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이코노미를 만드는 거가 지금 현재 위메이드가 추진하고 있는 위믹스 기반의 블록체인 사업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해서 저희가 이제 참여하게 된 빗썸 관련해서는 저는 국내를 주도하는 거래소에 머물 게 아니라 어떤 세계적인 거래소로 탈바꿈하는 그런 원년이 2022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질문을 요청하신 분은 없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네,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셨는데요. 되게 내용이 좀 많죠? 제가 다시 한번 이 내용 좀 들어보면서 느꼈던 점과 또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메이드 자체가 여기에서도 나타나져 있듯이 보게 되면 현재 34.2%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 영향력이 좀 있다 라고 해서 해당에 있는 이런 궤도를 보시게 되면 더욱더 이해하기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하는데 이제 이런 지배구조가 워낙 더럽잖아요. 더럽다 보니까 이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게 위메이드가 이 비덴트를 갖고 있는데 이 비덴트가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빗썸 코리아 부분에 대한 여기를 이야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이 잘 될 거냐 라는 부분에 따른 의구심이 좀 들었다라는 것이죠. 증권가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하게 잘 지적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했는데 에서 좀 중간에 와전돼서 그 전달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또 주요 주주들이 또 많지 않겠습니까? 지배구조가 더럽기 때문에. 그러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얼만큼 잘 통솔하고 리더를 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에 따른 이제 물음표가 좀 남아져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을 제가 보여드렸던 배경은 이제 빗썸 거래소를 이제 이용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또 보여드렸던 내막도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새 이제 위믹스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를 보시게 되면 또 이해가 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위믹스로 인한 형태로 이제 뭐 드레이코 코인이나 뭐 요런 형태로 또 미르포 부분하고 또 엮여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대표적으로 빗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애널리스트 분이 실제 이 위믹스 코인에 따른 상패 부분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냐? 그게 이제 주식에 따른 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도 한번 물어봤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또 빗썸을 어느 정도 공고히 해서 이 부분도 좀 공고히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도 좀 있지 않겠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해당에 있는 또 빗썸과에 따른 그런 관계도 부분도 어느 정도 좀 더 친화적으로 해서 무언가를 계속 연계하고 만들어내고 또 추가적인 뭐 코인 같은 것도 뭐 좀 염두에 두고 그렇게 좀 지분 인수 부분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냐라는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최신 소식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이 내용이 좀 빠져 있는데요. 이것도 보게 되면 어디에 있냐? 이번에 사업 설명회에서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위메이드 마켓이 이제 만들어지면 코인 발행 시 7% 수수료가 발생이 되고 코인 거래 마켓 5% 수수료에서 50% 수익 쉐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출시 게임 매출에서 또 20% 수수료가 나오게 되면 남는 게 거의 없을 텐데 이거에 따른 논란도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쪽에 그런 마켓이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
부분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하고 갈 것이냐.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회사에서 먼저 이제 인기를 한 몸에 맡고 있는 이 위믹스 부분이 이제 이쪽에서 내년에 있는 전략 부분에 따라서도 약간의 노출이 좀 됐었고, 그 노출로 인해서 얼마만큼 잘 성장을 해줄지도 보게 되면 이제 파노에 따른 중국으로 인한 그 파일을 좀 가져가서 좀 돌파구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게 좀 나와져 있는데 그게 잘 될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게임의 고질적인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지만 게임 자체에 있었을 때보다는 이 코인에 따른 이 생태계가 어차피 한 코인 자체, 비트코인의 영향을 좀 많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엄청난 하락이 나왔을 때 그게 가격을 잘 방어를 해줄 수가 있을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가 좀 있죠. 어떤 장치를 해 놓았는지에 따른 궁금증이 좀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체 돈이 된다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작업장 같은 걸 여러 군데를 돌려서 그게 나오게 될 것인데,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또 방어를 잘 해내 갈지에 따른 논란이 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를 보게 되면 이 위믹스 코인에 여러 가지 게임이 있는데 어느 쪽은 또 채굴장이 좀 인기가 좋은 쪽이 있겠고, 그냥 게임을 그냥 채굴장이라고 그냥 지칭을 하면서 부를게요. 채굴장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게 비인기 게임이라고 해서 잘 안 돌아가는 부분에 따른 측면의 비율 차를 어떻게 지혜롭게 가져가게 될 것인지에 따른 그런 물음표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게임이 인기가 있다가 인기가 사그라져서 게임이 또 폐쇄되는 경우에 따른 코인의 변동성과 변칙성을 얼마만큼 또 줄여가게 될 것인지에 따른 측면이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새로운 게임을 출시를 할 때마다에 따른 버그와 논란과,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통화 설계 부분도 상당히 또 논란으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믹스 부분에 따른 여러 가지 성장 과정에 따른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해당에 있는 뭐 사업 설명회에 뭐 직접 나가셔서 물어보시는 부분도 괜찮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 뭐 전화를 해서 IR 담당자한테 물어보셔도 될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옛날 대비보다 지금은 좀 괜찮아졌던 게, 이게 주식회사들이 코인과 이제 결탁이 돼서 같이 공생하는 관계로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더 쉬운 정보를 빠르게 접할 수가 있어요. 궁금하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IR 담당자가 있고요. 그 IR 담당자가 없다라고 해도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또 만들어 줍니다. 그것만 봐도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이제 우리가 흔히 봤던 그 코인 백서는 되게 신뢰성 검증이 없고, 그리고 그런 뭐 여러 가지의 또 제도적 환경이 없는데, 이제 주식회사들이 이쪽으로 많이 건드리게 되면 어차피 그게 금융위원회나 그리고 한국거래소에서도 감사가 같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국거래소 입장에서도 담당자가 이제 코인까지도 많이 개입을 하면서 관찰을 하게 되게 했죠. 그러면 생각보다 안정성이나 안전망을 사전적으로 좀 검측되고 검토되고, 그런 부분이 아직은 이르지만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좀 진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좀 많이 유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딱 한 부분으로만 좀 보시지 마시고, 앞으로 게임 트렌드 방향이 이렇게 갔고 거기에 송구자가 이런 방향성을 좀 갖고 있으니 대충 이런 모양으로 좀 흘러갈 것 같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다들 뭐 그런 컨퍼런스 콜을 또 하게 되면 또 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조각을 알아서 투자자들이 잘 맞춰야 돼요. 왜냐면 말을 다 하면 주가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말하고 싶은 부분은 좀 아끼고, 좀 치명적인 부분은 좀 말을 잘 안 하고 좀 돌리든지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런 걸 알아서 상상으로 좀 조각을 잘 맞춰서 끝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오늘 내용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